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오늘은 완성차 업체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에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해서 부품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시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0.37%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482선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1,8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80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 수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또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보다 더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0번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선착순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YG 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 종목 상담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가 85,000원에 비중이 1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심기현 대표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며칠 동안 좀 하락 흐름 보였지만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LG이노텍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업종 내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사실 LG이노텍 같은 종목군들은 LED 시장에 대한 불안감, LED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G이노텍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 지금 시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지금 만약에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홀딩 전략, 즉 추세 상승을 누리시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LG이노텍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무조건 갈아타신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LG이노텍보다 추세가 더욱더 상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점 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10%의 비중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갖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 87,4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약 10만 원대까지는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LG이노텍 작용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10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LG이노텍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홀딩 전략, 보유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나머지 전기전자 업종의 다른 대형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3분기, 4분기 새로운 IT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 수혜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대차 상승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 입장 드리겠고, LG이노텍과 함께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종목 역시나 삼성전기는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높지만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는 점, 그리고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해드리기 때문에 LG이노텍을 비롯한 삼성전기 혹은 삼성 SDI 같은 종목 쪽으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소형 IT 부품 업체 쪽으로는 역시나 IT 산업 계속적으로 성장성 보이고 있지만은 그만큼 경쟁 심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감소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매출은 증가하지만은 영업이익 감소세 역시나 경쟁 심화에 따른 우려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IT 부품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IT 업종의 수혜를 바라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IT 대형 부품 쪽으로만 관심 가지시는 전략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화학업종 그나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신 중심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고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장 초반부터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 받는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롱글로벌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코롱글로벌 5월 이후로는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창문 팀장님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롱 글로벌이죠.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코롱 건설이죠. 코롱 건설이 아마 2011년도 초에 코롱 아이넷하고 코롱 BNS를 합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냥 건설회사였다가 무역이라든지 IT까지 영위하는 약간은 글로벌한 회사로 바뀌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글로벌한 회사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매출 비즈니스 모델을 약간 건설 부분에서 조금 IT라든지 이쪽으로 확대하지 않나 보겠고요. 뭐 계열사 보면 이 BMW 아마 수입 매장하는 그 회사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매수한다는 생각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한 6,450원 하다가 좀 빠지니까.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유 있게 빠져야 되고 또 하나가 급하게 빠져야 됩니다. 근데 급하게 빠져야 되는 이유는 어떤 외부 변수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회사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그런 건설 무역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적인 부분은 사실은 국내 건설이라든지 해외 쪽에는 최근 같은 시장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코롱 아이넷이라든지 코롱 BNS 관련해서 IT라든지 무역 상사 쪽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회사가 바로 돌아오기는 좀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합병 효과로 인한 코롱 글로벌의 어떤 시너지라는 것은 재무 건전성이 그나마 조금 좋아진다는 그 말에는 큰 기대 가치가 좀 없기 때문에 매수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단순하게 주가가 내려왔다는 관점으로 사는 거는 조금 보수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조금 만약에 매집을 하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한 4,000원 전후 지금 이제 5,000원 이탈했기 때문에 매력이 조금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때 타이밍을 보면 이렇게 내려왔어도 어느 정도 사실은 행보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물론 짧게 보면은 하나의 행보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조금 더 지그재그 조금 더 4,500원 전후에서 지리한 흐름이 조금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봉 수준에서 한 4,500원 정도에서 물론 단기 쌍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사볼만 하겠죠. 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훅 빠지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4,500원이네요. 그러니까 4,500원 밑에서 확 빠지면서 거래량이 조금 동반될 때 1차 분할 매수 그리고 조금 지켜보다가 예전처럼 올라갈 때 2차 추가 매수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롱 글로벌까지 진단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종목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예림당입니다. 6,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최근 흐름과 또 아인스 유상증자 참여에 관련해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심기현 대표님께서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뭐 최근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책, 이 교육산업 관련된 그러한 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은 뭐 주가는 그렇게 큰 폭, 다른 종목 대비 뭐 비상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종목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아인스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인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예림당은 현재 1.2%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림당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 이슈가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자책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그에 따른 예림당의 수혜 기대감이 얼마만큼 높을까가 주가의 좀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전자책 시장 활성화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전자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출판 업계에서 하나의 큰 틀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품가 가치 사업, 아무래도 종이
종이 관련된 책 인쇄를 하고 거기에 마케팅, 여러 가지 재고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이 종이책과는 다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가능한 이 전자책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업이익률 개선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이 출판업계에서 경쟁력 부분 어느 정도 강화하고 있는 예림당에 있어서도 충분히 전자책 수익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목표 주가 설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비중 100%이신데 우선은 6,000원대 즉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에 대한 비중 6,000원부터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최종 목표가에 있어서는 약 7,000원대까지 주가 형성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책 관련된 이슈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부분 왔을 때 점차적으로 분할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업종과 테마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LMS입니다. 15,0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저희가 종목 소개 많이 해드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죠. 하창본 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LMS는 왜 이제 아스타 코스닥인데도 많이 거론이 되냐 하면 회사 갖고 있는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프리즘 시트라 그러죠. 이 빛을 약간 굴절시키는 그런 프리즘 시트인데 소형인데 프리즘 시트가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 쪽에서는 사실 점유율 60%입니다. 국내 점유율 60%가 아니고요. 세계 점유율 60%다 말씀드리겠고, 한 2011년도 작년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LMS의 어떤 이 프리즘 시트 같은 경우가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죠. 약간 저가형 태블릿 PC에 약간 보급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작년 연초에는 21년도 초에는 한 25,000원까지 가던 주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중형 대형으로 갔을 때는 지난해 4분기 정도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대형 프리즘 시트를 납품해서 전체적인 IT입니다만은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줬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은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전초에 한 22,000원 하던 주가가 약간은 속칭 말해서 독고다이라 그러죠. 자기 혼자만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11,000원 정도까지 바닥을 보이다가 최근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잠깐 3월달로 저는 잠깐 기억이 나는데요. LMS가 아마 300억 정도를 아무래도 신소재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것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아무래도 산업 성장 확장세에 LMS가 어느 정도 미리 내다보고 시설 투자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렇다 할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서 LMS가 차지한 역할에 조금 더 힘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타이밍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기술적 분수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이제는 13,000원 정도 바닥은 찍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주가가 장기간 한 4월 달까지 13,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 차트를 사실 뒤집어 버리면은 역헤드 앤 숄더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제가 잠깐 방송이지만 차트를 뒤집어 볼까요? 지금은 이 LMS 차트를 제가 뒤집어 봤는데 보통 이걸 역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 번의 어느 정도 고점이 있고, 이 차트를 보면 누가 보더라 이거는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내려갑니다. 보통 내려가는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LMS의 차트를 뒤집었기 때문에 제가 원위치로 돌리면 지금 이 수준은 바닥을 찍고 12,000원 형성하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가기에는 물론 14,500원에 대한 단기 저항을 갖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약간은 지금 거래량 수반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15,000원을 돌파할 때 지난번처럼 거래량이 한 10만 주 이상 돌파하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13,000원 바닥은 찍었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약간 기대를 하시고요. 물론 이 주가가 다시 2만 원까지 안 가고 가장 그 1차 관문은 최소한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만약 그런 상태에서 추가 자금이 되신다면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려올 수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21선이 13,000원 있으니까 그냥 사지 마시고 오히려 15,500원 정도를 넘어가면 그때 더 자신 있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32,0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전기료 다음 달 4% 인상한 검토 소식도 있는데요. 심기훈 대표님께서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드디어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전력 그런 모멘텀을 이미 좀 선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노출에 따른 지금 매물 나오면서 1.7%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갖고 완전히 이제 추세가 좀 하락 쪽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전기료에 대한 부분 4% 인상에 대한 가능성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이 전기 관련된 요금이 다른 나라 이 선진국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싸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료가 내려갈 리는 조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무래도 여름철이 됐든 겨울철이 됐든 이 사계절 여러 가지 냉난방에 대한 기기 수요는 더욱더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전기료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한국전력 역시나 지금은 추세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한국전력 외에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가정과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실적이라든가 혹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산업 육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한국전력과 함께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대세 흐름이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착안해 갖고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은 우선은 좀 매수가 부분 아래인 한 3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아래인 한 2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한 2에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추세 상승을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으로서 한 29,000원대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그 전기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좀 모멘텀 확인하신 이후에 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또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매수가가 8,100원에 비중이 20%, 전망과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현재 STS 반도체는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5,990원, 좀 손해가 크실 것 같은데요. 하창문 팀장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근데 STS 반도체는 최근에 뭐 주식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BW 시장에서 그냥 큰 어떤 히트가 됐었죠. STS 반도체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뭐 테스팅 업체라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됐던 것이, 최근에 이제 일반 공모, BW 일반 공모를 했는데, 제가 약간 제 기억으로 200억, 300억 정도인가를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이 2조 원이 몰렸었습니다. 그만큼 보통 일반 공모, 뭐 우리 유상증자 공모도 아니고 BW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약간은 STS 반도체가 한 5,000원 밑에 있다가 6,000원까지 올라온 거 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W 이야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STS 반도체가 약간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약간 한 700억 규모 정도로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실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 BKLCD가 한 200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억이 남았죠. 왜 안 했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가 BW 행사 가격이 5,790원인데 지금 주가가 그 당시에 5,790원 밑에 있다 보니까 굳이 할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BW 신주 행사가보다 낮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300억 정도 이상을 시장에 풀었더니 일반 공모 참여자들이, 속칭 강남 사모님들이 돈을 떼거칠 몰려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었다. 왜 그러냐면 BW가 지금 그 분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5,790원 이상이면 주식으로 팔 수가 있고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연 4.5% 정도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PO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여기 몰려왔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꾸로 해석했을 때 STS 반도체가 이렇게 7천억 정도를 BW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 자금 조달을, 직접 조달이죠.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멀리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향후 중국이라든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선제적 자금 땡기기라 그러죠. 자금 확보 차원이 아니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요 호재를 제외하고 나면은 조금은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다져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BW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런데 STS 반도체 최근 이슈가 워낙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기 때문에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차트 설명드렸듯이 한 5,500원 밑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5월, 6월 말 정도가, 이때가 이제 일반 공모 마지막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때부터 해갖고 5,400원부터 쭉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를 적어놨는데 이게 분리형 BW 일반 공모 효과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물량은 지금 5,79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주 인수권분은 바로 다음 달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참여했던 일반 공모주 분들은 분명히 5,790원 이상에서는 팔 겁니다. 팔고 일부는 팔 것이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2년 동안 가져가게 되면은 연 4.5%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STS 반도체는 대략적으로 한 5,800원 지지력, 6,500원 저항권에 당분간은 좀 묶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 매수가가 8,100원인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량 BW는 차치하시고요. 최소한 7,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늘 저는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7,000원 올라와야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더 6,500원 저항, 한 5,800원 지지력이 좀 이어질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 3인방이 크게 빠지더니 오늘 기아차가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3.8% 급락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부품주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64,100원에 비중이 15%,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수주 소식은 있지만 건설주 움직임이 좀처럼 좋지 않습니다. 심기현 대표님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대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우리 건설 업종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하락폭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의 이 수주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수주가 아닙니다. 수주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시점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를 비롯한 이 금융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주는 했어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건설업계에 대한 타격 우려감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종 대규모 이 여러 가지 지금 시점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 높아지고 있지만 크게 지금 국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량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조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하반기 무조건적인 수주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따라서 우선은 지금 시점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유가 하락이 역시나 조금은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쪽에서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이 건설업종 이란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그만큼 강했던 것은 오히려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많다. 따라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과 업종 쪽 혹은 시장이 더욱더 하락 가능성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현금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종목 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이란 수출 기업들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흐마드 마수 미파르 주한 이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실행하면 이란도 한국산 제품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과 거래해온 국내 중소기업은 2,700여 곳으로 수출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2009년 40억 달러, 2010년 46억 달러, 2011년 60억 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정부가 전력 소비 성수기인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4% 안팎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전은 인상폭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최근 13.1%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지난 8일 열린 지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인상폭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반려된 바 있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노사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 일수는 22만 4천 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33건에 달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언론사 파업에 따른 것으로 근로손실 일수는 2008년 이후 최대입니다. 여기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8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예정되어 있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세계에서 6번째로 전지구 기상자료 교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현지 시간 27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서울 유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중국 등의 협조를 받아 우회적으로 세계 각국의 기상자료를 제공받아 왔지만 이번 센터 유치로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직접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세계의 기상자료를 직접 관리하고 국내외에 공급하는 기상강대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각국의 기상 및 기후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함으로써 예보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모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04선, 코스닥은 0.35%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482선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